200권의 독서를 하려는 게 1년의 목표 중 하나였는데 점심 그냥 간단하게 건강식으로 싸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냥 짬짬이 먹어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에 책을 읽으셨어요? 네, 아예 책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했어요, 200권이. 단톡방에 그거를 제가 알렸어요. 1일 독하는 걸 인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하는 거. 대단하다! 막 혼자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톡방 힘이 정말 사람 만들어줘요. 불가능하다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주는 게 단톡방이 보이지 않는 힘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리에도 딱 써놨잖아요. 우선순위, 저녁 약속 잡지 않고 금주.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빠진 게 아니고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이거에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반복은 이제 더 이상이 없고 200권의 독서를 하려는 게 1년의 목표 중 하나였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1년에 200권? 사람들이 막 미쳤다.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결국 했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분석을 한 거죠. 제가 직장을 다니면 12시에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을 도시락 이렇게 좀 싸오고 짬짬이 좀 먹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점심시간 빨리 점심을 먹고 남았어요. 아니요. 점심을 제가 막 엄청 많이 먹고 먹는 거에만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니고 아침을 좀 많이 먹고 점심 그냥 간단하게 건강식으로 싸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냥 짬짬이 먹어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점심시간에 책을 읽으셨어요? 네, 아예 책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했어요, 200권이. 처음에 7월 달까지 104권인가를 읽었는데 그 이후에 단톡방에 그거를 제가 알렸어요. 저 1년에 200권이 목표다. 지금 현재 뭐 104권을 읽었고 나머지는 1일 1독해야지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1일 1독하는 걸 인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하는 거. 대단하다. 또 막 엄지척 엄청 나는 거. 공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맞아요. 같아요. 그 나의 약속이니까 지키는 거. 혼자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톡방 힘이 정말 사람 만들어줘요. 불가능하다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주는 게 단톡방이 보이지 않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알리고 1일 또 정말 막 새벽까지 그게 한 달을 1일 1독을 매일 하니까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냥 글자만 읽었다면 머리에 들어오고 거기에 제가 또 하나 더해서 서편같이 요약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점점 여유가 생겨요. 다이리 쓴 거랑 똑같았어요. 그 1일 1독이 어렵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그 아이디를 최다 쓸 수 있는 것만큼 다 밀려와가지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일 1독하고 주말에 2독하고 하니까 11월에 200권을 제가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12월에 나는 200권을 해야 되는데 11월이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단기 세워야겠다. 200권 중에 선별해서 14권을 또 찾아서 재독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추천해줬어요. 궁금하대요. 사람들이 이거 읽었어.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거다. 너무 잘 활용하셨네요. 네, 저 정말 최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진짜 좋은데. 네, 공표하고 지키고 맞아요. 또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거기서 또 변화되는 모습 보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직장에서나 우리 가족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인정은 단톡방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거기에 최대 수혜자가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플로킹도 이제 아침 인사로 사람들 안녕하세요 구몬입니다. 오늘 이제 소집하고 왔다고 딱 인증샷. 그리고 제가 올림픽 공원 앞에 엄지 동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일 찍어서 돈은 반환점이 거기였거든요. 플로킹 사진하고 같이 일어난 그 시간이랑 사진들을 남겼죠. 그 기대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와도 영하권의 날씨가 떨어져도 가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 활용을 되게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매일매일 데일리 인증하는 거는 기본이고 챌린지가 있어요. 그 챌린지를 정말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챌린지 중에 기간을 정해주고 2주 인증 한 번만 하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그냥 한 번 하다가 매일 했어요. 그러다 프로킹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침 인사 하는 챌린지, 챌린지들을 거의 매일 했어요.
13, 뭐 14, 15, 16 이렇게 해서 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 하루 공부 맞아요. 공유한 그거요? 이거 챌린지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랬구나. 챌린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했던 것들 얻어가는 거, 또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뭐 플로킹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런 거 다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챌린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뉴 챌린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운동 습관. 이건 뭐지? 해가지고 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좋은 습관. 한번 들어가면 나오죠. 네. 거기 또 막 해서 또 완주하고. 지금 이제 1년간 다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막 흐리멍텅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들은 이제 저녁에 이제 음주하다가 절제가 안 되는 날이죠. 이게 방해 요인이었던 거야, 저한테는. 그래서 그 방해 요인을 지금 1월 그 나쁜 습관 챌린지 1월 들어가서 나쁜 습관 들어갔어요. 했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다이어리에도 딱 써놨잖아요. 우선순위, 저녁 약속 잡지 않고 금주.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저는 햇살 지났는데 지금 34일째거든요. 음주 안 하고 집에서도 지금 음주 안 하고 절대요. 진짜로? 절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끊으시는 거죠? 하다 보니,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육류 챌린지 나쁜 습관이 매월 1월에 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다이어리 쓰면서 저희 방해 요인을 찾고 그 방해 요인을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운동 습관, 독 습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1월에는 좋은 습관보다는 이거를 분석해서 나쁜 습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좋은 습관 들어가고 운동 들어가고 독서 가고 이렇게 네 개. 영어학원 이렇게 상담 받을 때 네, 그쵸. 단어 먼저 잡고 단어 먼저 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네. 먼저 나쁜 애를 없애야 먼저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 저녁 제거하고 그 시간에 맞아. 넣어가야 되니까 네. 내 애를 같이 병행하기는 힘들잖아. 힘들어요. 2개 안 되더라고요. 하나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또 뭐 오로다 돼 있고 뭐 지금 신큐베이션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엄청 파생 상품들이 많아요. 보니까 파생 상품도 또 적극 활용했어요. 15기 하고 있고 서평 지금 2개 했고 거기 하다 보니까 퓨처 셀프 책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퓨처 셀프 책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200권의 책을 읽었지만 물론 200권 책이 다 머리 들어오지 않는데 그중 단연 퓨처 셀프 이거 뭐지? 너무 그냥 확 모든 것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퓨처 셀프를 통해서 마지막에 저에 대한 일기들을 막 썼어요. 5년 뒤, 뭐 27년, 뭐 27년의 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저까지도 그려봤어요. 이렇게 제가 그려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이번 연도에 먹고 살기에다가 1년 뒤에 나, 3년 뒤, 5년 뒤, 물론 그 챌린지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제가 인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까지 셀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너무 재밌어요. 변화된 제 모습을 본다는 게. 이번에 제 아이가 고3이 됐는데 1월 한 달 동안 제가 외국으로 아이를 보냈어요. 핸드폰 없이 여행을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퓨처 셀프 책을 비행기에서라도 그냥 읽어봐도 툭 던져줬어요. 네. 그냥 기대는 안 하고 조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썼죠. 이 책을 읽고 내 엄마가 책을 많이 읽는데 그중에 너한테 추천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너가 한 달에 여행해서 목표 설정을 조금 해왔으면 좋겠어. 딱 보냈어요. 왔거든요. 저번 주에 왔거든요. 아이가 사람이 돼서 왔더라고요. 네, 진짜 사람한테 사람이 됐어요. 그 책을 가자마자 그 외국에서 이동거리가 많았는데 단번에 읽었대요. 왜 책을 더 안 줬냐 하면서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왔고 그거를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이룩한 것보다 더 묘한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존경받고 우리 부모님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건데 뭐 해 이런 거는 안 통해요. TV를 줄여야겠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하게 되고 모든 시간에 독서 할애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무의식 중에 저희 둘째랑 아이들이 봤나 봐요. 책을 좀 보게 됐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인터뷰랑 이런 거 동영상 나왔을 때 1시간 걷기, 물 하루에 8잔, 수영 뭐 6바퀴
폼롤러를 매일같이 하여 건강한 운동 루틴이 제가 형성이 되었고 제 아이가 최고라. 엄마 최고라 하면서 당장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자극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그 목표에 넘어선 제 아이가 저를 보고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감정은 다른 그 행복과 그럴 것 같아. 네, 막 울컥하는 마음. 단독방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그거 거랑 같아요. 다른 완전 네, 가족한테 너무 중요한 거지. 인정받는 아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 엄마 최고다. 아이가 인정해주는 엄마가 되니까 지금 최고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PDS 다이어리가 정말 저에게 바이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빠진 게 아니고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이거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반복은 이제 더 이상이 없고 이제 여기에 완전 진짜 몰입하고 제가 많이 산만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집중하는 나를 봤을 때 많이 좀 변했다. 1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작년 23년 PDS를 만나고부터. 그리고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 전업주부님들한테 먼저 추천해 싶은 게 아이를 위해 그냥 헌신하고 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주도권이 남편과 아이랑 해서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게 PDS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아이들 보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 전업주부님들께 추천하고 시간에 이게 쫓기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많은 걸 허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다가 막 이렇게 핸드폰에 모든 걸 할애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보이거든요. 빈 그 시간들, 휴 시간들을 이걸 쓰면서 그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뭐 1년 뒤, 뭐 10년 뒤, N년 뒤에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에 추천하고 싶고 학생들 보면 그냥 가방 맸다 자고 뭐 이런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그 시간들을 관리하는 거를 공부에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배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맨날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던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쓰는 거에 힘이 되게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영상 보고 이런 거 익숙해진 아이들한테 정말 이 아날로그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 추천하고 싶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 제가 이걸 쓰기 전에는 약간 좀 직장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도 빠져있고 슈부님 아프신 분도 모시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좋아하고 이런 걸 찾게 된 저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나를 찾아가라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하루 일과를 그냥 적었을 뿐인데 목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틈새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영어 공부, 독서 시간, 걷기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 수 있는 틈새 시간을 모아서 독서를 4시간을 했다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소비도 통제하게 되었어요. 시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소비 패턴도 통제할 수 있구나. 까투리 돈도 어떻게 하면 모을 수도 있겠다. 3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틈새 시간을 모으면서 이 돈도 모으게 됐어요. 여러 달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이어리 한 권으로 된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PDS 다이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 한 권을 딱 보니까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완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완벽한 다이어리였어요. 저한테는 10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분 단위로 다 쪼개질 수 있고 한 면에서 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1년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한 다이어리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50대지만 20대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 다이어리를 보고 자기 나중에 물려달라고 할 정도로 여기 안에 보면은 엄마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51세 직장맘 이영애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의 하루를 관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식구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식구들은 각자가 전부 다 바쁘기 때문에 나의 하루 일과를 저도 관찰을 하고 식구들한테도 알리고 싶어서 관찰용으로 이제 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상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TV 보다가 자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그 일상만으로는 이거는 안 되겠다.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다이어리를 쓰면서 채우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하루 일과를 그냥 적었을 뿐인데 이 일과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대부분이구나를 느끼면서 목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표가 처음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초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독서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저녁에는 잠이 와가지고 책 읽을 시간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책 읽는 시간, 틈새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플랜에다가 계획을 잡고 어떤 책을 읽고 언제 오늘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독서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이어리에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면서 회사에서 식후 운동,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잠시 걷는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잠시 걷는 것도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있는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 것으로 해가지고 걷기 시작했고 그 걷는 시간도 다이어리에 다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틈새 시간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영어 공부, 독서 시간, 걷기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변화가 됐었어요. 시간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 다이어리가 이 PDS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50대지만 우리 아들 둘 다 20대인데 20대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6월달 한 6개월 정도는 우울했었는데 왜냐하면 50대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이 다이어리 속에서 저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단위 쪼개 쓰는 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았고 너무너무 이거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삶을 대하는 자세가 원래도 워낙 긍정적이었지만 완전 초긍정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게 정말 이거는 그렇게 확정이 돼 버렸어요. 제 삶에 대한 의미가 완전 긍정으로. 근데 막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제가 저를 관찰하면서 저를 경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는 새로운 목표들이 하나씩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표가 생겨나면 저는 그걸 또 다 달성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리가 저와의 약속 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들하고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켰어도 그전에는 제가 저 자신하고 했던 약속들은 그냥 혼자 약속이니까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속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정말 남들하고 대화하면 마인드 자체도 좀 틀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제 다이어리를 보고 자기 나중에 물려달라고 할 정도로 여기 안에 보면은 엄마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니까 제 다이어리의 시작은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우리 회사가 8시 출근인데 저는 회사에 도착하면 6시 45분 정도 돼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한쪽 편에 항상 펼쳐 놓습니다. 다이어리 쓸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쓰게 되면 언제 뭐를 했는지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림짐작으로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적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준비물을 항상 책상 한쪽 귀퉁이에 딱 둡니다. 두고 아침에 딱 가면 일단 큰 덩어리 스케줄부터 먼저 적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테두리부터 먼저 이렇게 딱 그려요. 두 칸에 테두리를 그리고
아침 기상부터 출근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그 루틴은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회사 업무 일지 같은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간을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요 4가지 색 펜이 있으면 제 시간, 틈새 시간은 활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시작할 때마다 점을 찍어 놓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면 책을 읽으면 책 읽는 칸에 빨간 점을 찍어 놓고 책을 읽고, 또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고, 다 읽었으면 또 색깔을 칠해 놓고, 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 단어 하나 외웠다. 5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분 칸 반 틈만 이렇게 저항으로 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정말 정확한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뭐를 했는지 명확하게 색깔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 칸을 보면서, 알록달록한 색깔 칸을 보면서 제가 감사할 거, 반성할 거, 이런 것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떠오르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책을 읽었을 때 딱 키포인트가 돼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는 글이 있다. 그러면 다이어리에 또 적습니다. 적으면 그때 그 생각들이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한 달이 지나도 다이어리만 펼치면 그게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고 기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틈새 시간 모아서 소중한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 나의 하루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도 24시간 그 이상으로도 저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틈새 시간의 중요성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시간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하는구나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 이 틈새 시간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때가 4월 4일이었는데 정말 이때서부터 틈새 시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어요. TV 보는 시간, 진짜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 이런 시간들 전부 다 중요하지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득이 되는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소비도 통제하게 되었어요. 시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소비 패턴도 통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짜투리 돈도 어떻게 하면 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3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1억 모으기 적금. 근데 3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265만 원씩은 모아야 되는데 틈새 시간을 모으면서 이 돈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월달, 4월달은 이 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신랑한테 3년 후에 내가 1억을 선물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함의 비결은 제가 이 다이어리를 구입을 하고 혼자 했었으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한 달, 2달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TDS 단톡방에 제가 초대가 되면서 그 단톡방 활동을 하면서 이 꾸준함이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보고 배우고 또 노하우를 보고 배우고 그들의 목표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잡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의 메일을 인정하고 또 우리 단톡방 주민들의 메일을 인증하는 것을 보면서 응원을 드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작성할 때 혼자 있었으면 꾸준함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고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칭찬을 받고 저한테서 얻어가는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이들이나 주변인들한테 이거를 저도 모르게 자꾸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을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바빴지만 뭐 때문에 바빴고 그 바빴던 시간이 사실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제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서 틈새 시간을 모아서 독서를 4시간을 했다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PDS 다이어리를 만나게 된 계기는 나이가 40대를 지나서 50대를 접어들면서 조금 우울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고 제 손길이 아이들한테까지 다 닿았던 그때 시점하고는 다르게 애들이 좀 더 성인이 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공허함이 생기면서 시간도 많이 주어지고 또 그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니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긍정보다는 좀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50대가 되면 뭐를 하면 좋을까? 그 전에 열심히 살았던 그 패턴이 이제 50대가 되면서 달라지게 되겠구나. 50대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우울감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김유진 변호사님의 책을 읽고 그때서부터 2021년 6월, 7월 정도부터 새벽 4시에 저희 루틴이 시작하면서 변호사님의 스케줄표가 책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제 하루 일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엑셀 파일로 만든 파일이었는데 그거를 몇 달씩, 한 달씩 모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여러 달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다이어리 한 권으로 된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PDS 다이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한 권을 딱 보니까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완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완벽한 다이어리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쓰고 나면서 제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을 기록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24시간에는 1시간 단위밖에 제가 만들지를 못했는데 PDS 다이어리 안에 보면 플랜란이 따로 있고 두 란이 따로 있는데 두 란 안에 10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처음부터는 이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플랜 2C에 보니까 시간을 분 단위로 다 쪼개실 수 있고 저희 하루를 피드백을 감사일기라든지 아니면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면에서 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만들었었던 거는 한 달로 하면 끝났고 그 전달을 찾아보려면 파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다이어리 안에는 1년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한 다이어리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제가 다이어리 한 권을 적었을 뿐인데 또 다이어리에 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으로 1월 달에 다이어리를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이쪽으로 몰입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 한 권을 쓸 뿐인데 뭐가 변화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변화가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타이트한 일상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는지 그렇게 묻는데 제가 제 시간을 통제를 하고 제가 저를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를 경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제 시간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습관들, 루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 루틴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결과물이 돌아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이어리 쓰는 것 같아요. PDS 다이어리가 너무너무 꼼꼼하게 각 칸마다 좀 더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 놓은 다이어리여서 제가 또 이렇게 다 칸을 채워가면서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해내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기가 힘들다면 걷기를 목표로 세우세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한 챕터만 읽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목표를 그 다이어리에 기록하며 독서 50권 읽기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나는 결심하고 도전하면 뭐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이제 사고방식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더 큰 도전. 그거 할 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2024년 PDS 다이어리 쓰는 그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올해 2023년 끝까지 완주하면 그냥 무조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초반에 그 새해 다짐 같은 거에서 2023년 룩포워드하고 룩백이라는 그 내용을 적고 하는 게 있었는데, 룩포워드의 제 개인적인 이제 성공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투자, 건강, 장사, 자기개발, 가족, 그렇게 이제 세부적인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챌린지가 제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쿼트 매일 100개 하는 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믹스커피를 제가 4월 달인가부터 챌린지를 시작하고 단톡방에 올렸던 것 같은데, 믹스커피를 하루에 한 5-6잔씩 먹었는데 단 한 잔도 안 먹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하루 야채를 150g씩 먹는 야채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는 거 훈련하고 있어서 건강에 제일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돈이죠. 장사에 관해서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가게 운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일 1 블로그를 써가지고 제 가게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자기 개발은 단톡방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단톡방 회원님들 때문에 마라톤 대회를 요번에 이제 10월 8일날 나가게 됩니다. 비투동에 안희정 회원님이 계시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고 달리기에 대한 영상, 대회 나간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뛰어봤는데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거의 취미 활동이 되고 일주일에 2-3번씩 나갈 정도로 단톡방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이민채 님이라고 매일 아침에 마음챙긴 글에 올려주신데 정말 그 글에도 감사하고, 조대인 님이라고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적용한 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하고 그런 게 즐거움이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에서 좋은 글귀가 나오고 제가 챙겨야 될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잠자기 전까지는 다이어리는 저랑 항상 같이 움직여요. 만약 운동을 산에 등산을 갔는데 스터디한 영상이나 좋은 뭐 글귀나 그런 게 나오면은 메모를 해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다이어리에 적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사용은 그냥 올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제 일부분입니다. 다이어리를 인증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3일째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탁월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그냥 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방법은 없다고, 일단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뭘 해먹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그냥 정말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낸 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데 거짓말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를 더 움직이게 하는 건 있거든요. 제가 매일 수업 준비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조금 많은데 그게 어떤 과목에 얼마큼의 시간을 쏟고 있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아서 다이어리를 좀 꼼꼼히 쓰다 보면은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 항상 시간이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책 읽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다 보니까 이 PDS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눈 뜨면 다이어리를 먼저 펴고 쓰고, 일단 눈 뜨자마자 하니까 인증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량도 많이 늘고 집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PDS 다이어리를 쓰고 난 이후에 얻은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어디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그냥 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방법은 없다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운동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겠다고 조금 계획 세우고 그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다이어리도 그냥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올해 2023년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올려봐야겠다 매일, 그렇게 그냥 목표를 좀 세워봤어요. 근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 된 것 같고, 습관이 좀 흐트러질만 할 때 또 단톡방에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냥 혼자 또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선순환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꾸준하게 하는 비결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와의 약속이고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랑의 약속이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5시에 기상을 하면 5시 20분 전으로는 인증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어느 순간 루틴처럼 자리를 잡았고, 다이어리 쓰면서 제가 운동하는 부분을 따로 색깔로 색칠을 했는데 그 색칠 칸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에 대한 좀 뿌듯함이 생겼고, 또 다이어트도 같이 되기도 했고, 살도 많이 빠지고 더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증할 때도 방법이나 제가 쓰는 것들이 맞나도 싶고, 그 내용을 어느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다가, 어차피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일단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뭘 해먹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누군가가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나도 빨리 더 잘 써야지, 뭐 잘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선순환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정말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낸 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데 거짓말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를 더 움직이게 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도 아, 지금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 이 공백이 생기는 게 싫으니까 일부러 좀 접는 것도 있고, 뭐 수면 시간도 너무 이러면 이분들도 걱정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좀 수면 시간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이어리를 그냥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저는 조금 더 그 힘이 많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든지 강제성이 있으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톡방이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 뭐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 하루를 할 때 아, 이 부분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저만의 강제성을 부여해주는 게 단톡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PDS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단톡방은 꼭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